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일본 직장인의 보너스에 관련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희 다른 영상 중에 월급을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21년 일한 거 치고 월급이 너무 작다라는 말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월급은 한국에 이미 역전을 당했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만 월급이랑 연봉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보너스를 거의 고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연봉을 이야기할 때는 보너스를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첫 번째로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지 한번 찾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전자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너스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잠시 살펴볼 거고요. 혹시라도 일반 전자업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가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너스를 공개합니다.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 정도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라고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2024년도 여름 보너스는 어느 정도인가, 상장 기업 평균 이쪽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2024년 보너스는 얼마, 상장 기업의 평균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여름 보너스의 평균은 84만 엔 정도가 되네요. 그래도 작년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에요. 도쿄증권 프라임 상장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14개에서 답변을 받은 결과를 이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 프라임 상장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잠깐만 볼게요. NTT 통신회사죠. 파나소닉이 있고요. 이것도 NTT네요. 캐논이 있고요. 교세라가 있고요.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게 있고, 이 회사의 평균이죠. 평균은 84만 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가 역시 세네요. 99만 엔 정도 되고요. 거의 100만 엔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철강 쪽이 96만 엔 정도 되네요. 제조업 평균, 저는 이쪽에 속하죠. 87만 엔 정도 되고요. 저는 이것보다 못 봤습니다. 비제조업 평균은 71만 엔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일본은 7월달하고 12월달에 보너스를 받는데요. 보너스의 비율을 보면 12월달이 좀 더 많이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저희 회사는 7월이나 12월이나 같은 비율로 보너스를 주긴 하는데 어떤 회사들은 12월달에 보너스를 좀 더 많이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자 쪽 업체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너스를 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보너스를 주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전자 쪽 업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전기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전기연합이 뭐 하는 데냐 하면 노동자 같은 거고요. 어느 회사 있는지 잠깐 볼게요. 전기연합이라고 나와 있고요. 같이 보시면 히다치가 있고 도시바가 있고 미쯔비시, 많이 들어보신 기업도 많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나소닉도 있고 샤프도 있고, 샤프는 이제 일본 게 아니죠. 폭스콘이 샤프를 샀죠. 그래서 대만 기업이죠 이제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너스를 주냐면 전기연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전기연합에서 여름 보너스는 예를 들어서 2달치를 준다 그러면 2달치에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겨울도 2달치를 준다 그러면 2달치에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기연합의 평균이 항상 2에서 2.1이었어요. 그 정도 사이였어요. 그래서 여름에 2배 정도, 기본급의 2배 정도의 보너스를 받았고 겨울에도 기본급의 2배 정도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전자 쪽은 1년에 기본급의 한 4개월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보너스를 공개할게요. 21년 정도 일본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이직을 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됩니다. 직급은 책임 정도 되는데요. 과장은 아니에요. 과장보다는 한 단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관리직이긴 한데 월급이 가장 낮은 관리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기본 급여를 볼게요. 기본 급여는 29만 5천 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급수당이 한 14만 엔 되고요.
이게 책임수당인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43만 5천 엔 정도 됩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급이 중요한 건 아시죠?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기본급은 보너스의 기준이 돼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세전으로 62만 6천 엔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정기연합은 여름 보너스, 겨울 보너스를 약 2배 정도 줘요, 각각. 그런데 뭐 단순하게 계산해도 43만 엔에 2배면 이제 86만 엔 되는데, 정확히 87만 엔 되네요. 아까 보셨듯이 제조 평균이 우연치 않게 87만 원 정도였는데 저의 월급을 2배를 하면 딱 87만 엔이 되네요. 근데 저는 87만 엔을 못 받았어요. 62만 엔 정도 됐으니까 저희 회사는 평균을 밑도는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배를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얼마나 떼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건강보험으로 32,000원 정도 떼어가고요. 개호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간병보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로 6,000원 정도 떼어가고 있습니다. 후생연금으로 57,000원 정도 떼어가고 있고요. 고용보험으로 4,000원 정도 떼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65,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합이 16만 4천엔이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받은 금액은 46만 3천엔 정도 됩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우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연합을 이제 기준으로 하니까 보너스는 여름, 겨울 각각 한 2달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받은 적은 몇 번이 안 돼요. 사실 회사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